자연정열요법을 알게 된 과정과 경험을 말해보고자 한다. 나는 자연정열요법을 만나던 시기에 신기한 꿈을 꾸었다. 11월경이다. 너무도 생생한 꿈이어서 잊을 수가 없다. 초등학교 시절의 고향 땅, 조용한 시골 개천가를 걷고 있었다. 개천의 폭이 50m 정도이고 졸졸 흐르던 맑은 물은 가뭄으로 거의 다 말라가고 있었다.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지 못하고 은빛 배를 드러내고 파닥거리고 있었다. 개천 전체에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죽음 직전이 되었다. 하얀 모래바닥을 드러내며 말라가는 개천 바닥에서 파닥거리며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서 나는 근처 외딴집 농가로 달려가서 수도꼭지에 호스를 연결하여 말라가는 개천 바닥에 물을 뿌렸다. 그랬더니 개천의 물이 불어나기 시작하여 개천을 따라서 긴 물줄기가 형성되었고 그 물줄기는 저쪽 큰 강으로 연결되었다. 파닥거리며 죽어가던 물고기들은 모두 일어나서 팔팔하게 헤엄을 쳤다. 내가 참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무척 기분이 좋았는데 잠에서 뚝 깨어버렸다. 아, 꿈이구나. 참 신기하다. 기분 좋은 꿈이다. 라고 생각했다. 꿈에서 보았던 그 큰 강은 요즘에 오염된 강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의 자연 그대로의 깨끗하고 맑은 강물이었다. 그날 사무실에 출근하여 꿈 이야기를 동료 제이씨와 여러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 거의 동시에 자연정열요법을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끔 그 꿈을 생각하면서 그 꿈의 의미가 바로 이것인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곤 한다. 수도꼭지와 호스 하나로 말라가는 개천의 물고기들을 모두 살렸듯이 간단한 자연정열요법 하나로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온 세상 사람들을 무병장수하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 직업은 영어 강사다. 사람들은 나를 곽선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영문학과를 전공했고 20년 동안 영어 교육에 몸바쳐왔다. 여러 가지 영어책을 저술하고 출판하였다. 영어교육개혁 국민협회 대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영어는 언어학자들이 만든 문법으로는 영원히 해결하지 못한다. 영어는 언어이고 언어는 자연이기 때문에 간단한 자연의 법칙으로 설명하면 문법이 100배 이상 더 빠르고 쉽다는 것이 평소 나의 주장이었다. 결국에는 전국 27개 4대 영어교육학과 교수들의 만장일치의 지지를 받아서 영문법의 약 95%는 잘못이며 가르치거나 배우면 안 된다는 결정문을 발표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모든 질병은 인간이 만든 약이나 기계만 가지고서는 다스리기 어렵다. 질병의 원인과 치료법도 자연의 간단한 이치 하나에 있다는 것이 자연정열요법의 핵심 내용이다. 영어 교육을 직업으로 하여왔던 사람이 병 고치고 예방하는 일까지 한다면 남들이 보기에 우스운 꼴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누구든지 하루만 공부하면 스스로 병 고치고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다. 는 확신과 널리 전파해야겠다는 사명감 때문에 나의 사생활과 약점을 노출하면서까지 체험과 감동을 이곳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나의 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산골에서 조용히 농사짓고 사는 것이다. 그 꿈이 있었기에 어려움이 닥쳐도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내 한몸 편안하려고 산골로 숨어버린다면 마음이 편할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놓기 전에는 결코 숨어버릴 수가 없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나는 전신 불치병 환자였다. 유감이지만 나 자신은 물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병자로 취급했다. 들판에서 농사짓고 산에서 도끼로 장작을 패고 공장에서 망치질하며 육체 노동을 하였던 16살 때까지만 해도 남달리 건강하여 어깨와 팔뚝에는 근육이 울룩불룩하였다. 같은 또래의 학생들에 비해 체격도 단단하여 여름에 저고리를 벗으면 운동선수가 아닌가 할 정도로 힘이 세어 보여서 우쭐했던 추억을 잊을 수 없다. 하지만 농촌과 공장의 육체 노동을 갑자기 그만두고 공부하느라고 17, 18, 19세 나이의 건강을 망쳤던 것이다. 육체 노동을 갑자기 중지하거나 몸이 갑자기 편안해지면 병이 온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가장 큰 원인은 어린 나이에 정신적인 욕망과 강박관념 때문이었다. 인생의 목표를 잘못 설정하면 큰 병이 올 수 있음을 절감하였다. 분수에 넘치는 욕망으로 진리를 벗어난 잘못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면 반드시 큰 병을 얻거나 불행을 만나게 된다. 별도로 말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나중에 알게 된 것으로 건강을 망친 또 하나의 원인은 어릴 때 주사와 병원의 약을 많이 먹었던 것이다.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형제자매들 중에서 가장 우량아로 태어났다고 하셨다. 나 자신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 약 5살까지 동네 골목길과 놀이터에 나오면 중학생 정도의 큰 아이들이 나를 미종이라고 별명을 지어 부르기도 했다. 우량 상품은 미제라 불렀고 우량 아이는 미종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나이 6, 7세경에 까불며 장난꾸러기로 자라다가 몸을 크게 다치는 일이 몇 번 있었다. 의사 2사람이 교대로 자전거 타고 자주 방문하여 주사와 먹는 약을 주고 갔다. 그 후부터 몸에 피부병과 독감이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부모님은 의사에게 달려갔고 주사와 약물은 또 반복되었다. 주사는 아프고 약 먹기는 고통스럽고 악몽 같았지만 차츰 익숙해졌다. 같은 동네에 유명한 한의사가 있었다. 그는 나의 배꼽 주변 여러 곳에 쑥뜸을 해주었는데 너무 뜨거워서 울었고 그 자리는 화상으로 대추알 크기의 수포가 발생하였던 기억을 잊지 못한다. 어머니는 초여름까지 쑥을 뜯어 쑥즙을 내어서 나에게 마시게 하셨다. 마시다가 토하기를 반복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하굣길에 아이들과 들판에서 돌 던지기 놀이를 하다가 머리를 크게 다쳐서 주사와 약을 엄청 받았다. 이 과정에서 주사와 약물로 인하여 건강을 크게 망친 것임이 분명하다. 초등학교 졸업 2달 전에 도시로 이사하여 공장에 다니면서 심한 먼지와 포르말린 가스를 장기간 마셨고 가난 때문에 방부제가 듬뿍 들어간 곡식, 정부미 등을 먹으면서 성장했던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건강한 아이는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렇지도 않다. 하지만 나는 공부를 중단해야만 하는 정도를 넘어서 더 이상 1년도 못 넘기고 죽을 것임이 명백하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어찌하여 운 좋게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고 건강도 크게 좋아졌다. 하지만 주사와 약물과 방부제 등으로 몸속에 쌓인 어혈은 몸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젊은 나이 32살쯤부터는 잠자리에 누우면 왼쪽 아랫배가 쓰리고 아파서 밤마다 바로 눕지도 못하고 나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서 밤잠을 자야 했다. 잠깐 누워있기만 해도 아랫배가 아파 잠잘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소파에 앉아서 어떻게 밤잠을 자느냐 고 했지만 내게는 그 방법뿐이었다. 일종의 위장병이었다. 방바닥에 책상 다리로 5분도 앉아있을 수 없었다.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파오기 때문이었다. 욕실에서 세수를 하느라고 상체를 약간 숙인 채로 1분이 지나면 다시 허리를 펴기 어려울 정도로 아팠다. 세수 후에 거울을 보면 얼굴 피부는 온통 거칠게 각질이 피어있고 입술은 늘 껍질이 벗겨지고 터져서 보기에도 민망하였다. 화장실 대변의 색깔이나 모양도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겨울이 되면 군살이 심한 발꿈치는 마른 장작처럼 갈라져서 피가 나올 듯이 아팠고 약국에서 바르는 약을 처방받았다. 약이 아니고 피부로션 같은 것이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계단을 내리는 것이 몹시 무서웠다. 한창 일할 나이 40대이지만 남달리 몸이 허약하고 얼굴색이 초라하여 병원에서 진단하면 이상 없음이라는 판정만 나왔고 산삼을 캤다는 사람을 만나 내 눈으로 확인하고 잎과 줄기까지 모두 잘 씹어서 먹었지만 효험이 없었다. 건강을 잃은 상태에서는 산삼도약을 먹어도 제대로 흡수를 못하여 소용이 없다. 나이 30대 초반까지는 매일 앞산에 오르면서 다소 활발했지만 30대 후반부터 무릎에 관절염이 왔다. 관절염에는 등산이 해롭다고 하므로 수영으로 바꾸었다. 그랬더니 관절이 회복되는 것 같아서 다시 앞산에 올랐더니 통증은 그대로 전혀 차이가 없었다. 수영장에서 겪었던 잊을 수 없는 일은 수영 중에 빈번하게 발과 다리에 쥐가 났다. 책상에서 조금만 일을 해도 지쳐버리고 조그만 말을 해도 목이 아프고 잠겨버리는 등 20대에는 아침에 땀 흘리며 산행과 운동을 하면 종일 개운한 몸으로 활기찬 하루를 보냈는데 이제는 아침에 운동을 하면 피곤해서 출근을 할 수 없다. 아침 식사 후에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린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게 말하기를 몸과 얼굴색이 왜 그 모양이니? 와이프가 밥 안 주니? 왜 자꾸 마르니? 라고 했다. 나이에 비해 폭삭 늙어 보이는 내 모습이 보기 싫었다. 더 싫었던 것은 병자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을 보는 것이 가장 싫었다. 내가 만든 영어책과 음성 강의로 영어 공부하는 많은 회원님들이 동영상 강의를 하여 달라고 하였지만 나는 싫었다. 전국의 대리점이나 거래처들도
동영상 강의를 요청했지만 나는 나의 병약한 모습을 화면으로 공개하기가 싫었다. 나의 병약한 모습으로 인하여 영어 교재의 이미지가 나빠진다면 공부하는 분들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나를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은 나의 이런 입장을 공감하였다. 이제는 전신이 가려워지는 병이 겹쳤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 더욱 가려워서 미칠 지경이었다. 황토방 숲 굽는 곳에서 피부병에 좋다는 시커먼 목초액을 구입하여 온몸에 바르기를 날마다 수차례 하였지만 허사였다. 지금도 그 생각을 떠올리면 몸이 떨린다. 허약한 체력을 돋우려고 인섬이라도 먹는 날이면 더욱 가려움이 발작하였다. 아토피성 피부병이라 생각하고 공에 찌든 도시를 떠나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역시 도시 체질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체질 탓으로도 돌렸다. 벌려놓은 모든 사업을 접어버리고 마음 편하게 공기 좋은 산속에 숨어서 조용히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서둘러야 해. 이 도시, 이 생활을 어서 떠나야 해.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돼. 지금이 기회야. 내 몸이 쓰러진 후에는 돈도 명예도 다 소용이 없는 거야. 건강을 잃었으니 온갖 상상이 떠올랐다. 내 건강이 이 꼴이 된 것은 도시의 대기 오염 때문이며 아파트 콘크리트와 가전 가구 제품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 때문이며 시장의 각종 채소와 농산물이 농약에 오염된 때문이고 동네 슈퍼에서 사다 먹는 모든 것이 불량식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일 책상에 쪼그리고 앉아 컴퓨터를 째려보며 팔자에도 없고 체질에도 안 맞는 정신노동에 시달리기 때문이야.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가야산 기슭이나 동해 바닷가에 가서 조용히 사는 모습을 상상하곤 하였다. 통나무집에 황토방을 지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지을까? 겉모습보다는 실속이 중요하겠지. 그리고 내 손으로 무공해 채소와 곡식을 생산하리다. 건강도 찾고 행복도 찾으리다. 나는 선천적으로 농사일이 좋았다. 시골 초등학교 다닐 때 농번기에는 학교를 결석하고 들에서 씩씩 숨을 몰아쉬며 농사일 거두는 것이 더 좋았다. 농기구를 든 어린이 손바닥에는 여기저기 따가운 누런 물집이 생겼지만 학교 교실보다는 들판이 좋았다. 공부보다는 무식하게 숨을 내뿜으며 땀 흘리는 것이 즐거웠다. 몸도 마음도 행복했다. 돈도 싫고 명예도 싫다. 당장 떠나고 말리라고 굳게 마음을 먹고 아내를 설득하였다니. 나도 시골이 좋아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들이 군에 입대하거든. 그때 떠나면 안 될까요? 나 혼자 막상 떠나려고 이것저것 따져보니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1년만 더 기다리자. 아니다. 떠나려면 처자식 버리고 스님이 출가하듯이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다간 1년 후에도 못 떠날지 모른다. 지금 실천해야 한다. 아내에게 나 혼자 먼저 떠날 거요. 라고 선포하고 낙동강 주변에도 빚을 싼 아래마을에도 부동산 중개사들의 명함이 내 주머니에 가득 찼다. 전원주택이나 농가주택을 물색하다가 집 지을 땅 200평을 조용한 농촌 덕곡면 옥계리 마을에 마련하기도 했다. 자정요법을 이렇게 만났다. 그 당시에는 자연정열요법이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통용되었다. 편의상 그 이름은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던 중에 사무실 동료 제이씨를 통해 자정요법을 소개받았다. 제이씨는 요즘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곧 대머리가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던 중에 자정요법을 알게 되어 실천 중인데 효과가 좋다고 했다. 머리를 감으면 세면대 배수구가 머리카락으로 막혀버리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머리카락이 잡아당겨도 빠지지 않고 두통에도 매우 효과가 있고 정신도 맑아지고 눈도 밝아진다고 나에게 작심한 듯이 자랑하고 선전했다. 나 자신도 오래전부터 탈모가 진행되었지만 난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갖가지 탈모 치료제와 발모제가 해외에서 수입되어 고가에 팔리지만 모두가 허사라는 매스컴의 보도를 많이 들었던 터였기 때문이다. 제이씨는 또 이렇게 말했다. 자정요법을 처음 들어본 것은 오래 전이지만 그땐 별 관심이 없었다. 이제는 심한 탈모 때문에 한 번쯤 시험 삼아 해본 것이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은 예상을 못했다고 자랑한다. 매일 함께 일하는 동료, 그의 반복되는 자랑과 권유를 피하기 어려웠고 나 자신이 탈모 진행 중이며 아버지가 심한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의 설명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설명을 들으면서 가슴이 조금씩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제이씨가 박식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연의 원리와 이치에 딱 맞아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와 내 가족의 운명을 바꾸었다.
근처에 거주하시는 아버지는 약 3년 전부터 두통을 앓기 시작하여 보훈병원에 자주 왕래하였고 먹는 약을 방 안에 쌓아두고 지내오셨다. 이 병원 저 의원 다 다녀보았다. 결국 돌아가실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하시어 이틀이 멀다 하고 내게 전화가 걸려왔다. 얘야, 좀 오너라. 남길 말이 있다. 문서와 통장, 도장이 있는 곳도 너에게 알려주어야겠다. 이럴 때마다 난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의사들도 고칠 수 없는 만성 두통이었다. 무엇라고 위로해드릴 말도 없었다. 얼마 전에는 고향 산의 무역자리도 지적하셨다. 너의 큰아버지 산소 바로 아래 그 자리가 마음에 든다. 고 하실 때 내 마음은 찢어질 것만 같았다. 두통뿐만이 아니고 앞이 잘 안 보이는 백내장, 숨이 차서 걷기도 어렵고 화장실에서 일어나던 중에 쓰러진 사건, 악몽에 자주 시달려 저승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자주 한다. 그날도 아버지는 얘야, 좀 오너라.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겠다. 고 하셨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수소문 끝에 유명한 의사를 만났어요. 내일 모시고 가기로 예약하였습니다. 두통만 전문으로 치료하는 유명한 한의사입니다. 글쎄, 내가 그런 의사를 어떻게... 하지만 소용이 없을 거야. 라고 하셨지만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사실은 내가 모셔가기로 했던 한의사는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 J씨이다. 나에게 자정요법을 알려주고 가르쳐준 동료였다. 왜 아버지께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만약에 아버지께 제가 아버지의 두통을 고쳐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의했다면 이놈이 웬 헛소리를 하면서 절대로 거부하실지도 모르니 직장 동료 J씨를 유명 한의사로 가정하였던 것이다. J씨의 손으로 시술하여 그날 바로 두통이 사라졌다. 머리에서 먹물 같은 어혈도 많이 나왔다.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원리를 모르면 기적이라 하겠지만 자연정혈요법 원리의 시각에서는 당연한 결과이다. 나 자신도 가족의 도움으로 등에 시술했다. 나는 위장과 신장계통을 먼저 시술했다. 그때부터 몸이 가뿐해짐을 느꼈고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피로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건강 회복을 확신하게 되었다. 거울을 보아도 내 얼굴은 더 이상 환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자정요법을 이제 시작했을 뿐인데 갑자기 내 입에서 먼저 영어 동영상 강의를 제작합시다. 라고 했다. 이 말이 나온 지 수일 안에 강의 준비와 촬영을 끝냈고 홈페이지에도 공개되었다. 며칠간 연속으로 강의했지만 피로를 느낄 줄 몰랐고 목소리도 변하지 않았다. 내게는 놀라운 일이었다. 사업은 건강이 있어야 한다. 사업뿐일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건강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다. J씨와 나는 근무 중에도 종종 자연정혈요법 이야기를 했다. 서로의 체험담과 정보를 주고받았다. 그는 나보다 항상 앞섰다. 자정요법으로 자신과 가족의 병을 보살핀다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의 경험담을 교환했다. 그들도 모두 나처럼 자정요법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었다. 두통으로 오랜 세월을 고생했던 50대 남자 L씨는 머릿속에 있던 바위 덩어리를 치워버린 느낌입니다. 라고 말했고 주부 S씨는 위장병 때문에 복부에만 자정요법을 반복했더니 어깨통과 허리통도 함께 사라졌고 온몸이 가벼워졌어요. 라고 했으며 대명동의 P씨는 내가 나이에 비해 얼굴 피부가 곱다고 하면서 이웃 사람들이 몹시 부러워해요. 이유도 모르면서 라고 했고 송현동 H씨는 난 교통사고로 온몸이 다 망가졌었는데 지금도 내 몸은 어깨도 다리도 곳곳에 쇠를 박아 놓았어요. 하지만 자정요법을 알게 되어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우리끼리니까 터놓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해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라고 했다. 사람들은 자정요법을 체험해보면 좋다는 것은 알지만 그 이유와 원리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자신은 잘한다고 할지라도 남에게 설명하여 설득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한다.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고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아예 말도 꺼내지 않는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다. 아버지에게 J씨를 한의사라고 속였던 것도 아버지를 설득할 방법이 달리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이고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찾아내기로 마음먹고 현대의학의 기초와 자정요법을 포함한 민간요법에 관련한 여러 서적과 인터넷 백과사전으로 공부를 하였다. 자다가도 잠이 깨면 벌떡 일어나서 불을 켜고 공부했다. 가족을 도시에 남겨두고 나 혼자 시골로 이사하려던 마음은
어느새 사라졌고 마음과 몸은 항상 개운했다. 몇 군데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곽 사장님, 일전에 주문하신 전원주택을 구해놓았습니다. 와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전원 생활은 포기했어요. 이젠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버지께 고백했다. 두통 고치는 방법을 알려준 그 사람은 한의사가 아니고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입니다. 저도 그 사람만큼 사정요법을 잘 알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몸 전체적인 건강을 제가 직접 살펴드리겠습니다. 복부와 허리에도 하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난 그때 바로 알았어.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야. 내 두통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것이겠지. 경과를 더 지켜본 다음에 생각해보자. 물러가거라.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도 두통은 재발하지 않았다. 이제야 아버지는 의심을 풀고 사정요법을 따르기로 하셨다. 소화불량, 간 기능, 옛날에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한 허리 통증, 2달 전에 수술했던 백내장이 재발하는 것인지, 눈이 또 침침해지고 눈물이 흐르는 증세 등등. 이제 내가 자식으로서 가끔 아버지를 찾아뵙고 사정요법으로 보살피는 동안은 차후 20년 이상 건강하게 더 사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국의 대부호 록펠러는 병으로 죽음에 임박하였을 때 내 생명을 1년만 더 연장하여 주는 사람에게는 전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고매스컴으로 발표했다고 한다. 아버지가 사정요법의 몸을 계속 맡길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시술 방법이 너무도 간단하고 위험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겉으로는 평범하고 건강해 보이는 아내와 아들은 사정요법을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나의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코웃음만 쳤다. 그게 그렇게 좋은 거라면 온 세상의 병원과 의사들이 그걸 몰라서 안 한답니까? 나는 화가 났다. 아내와 자식이 내 말을 무시하다니. 하지만 아내와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다. 영어 강사에 불과한 남편이 감히 의학을 말하다니. 종합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헛소리를 하다니. 혹시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진 건 아닐까? 아내와 아들에게 나는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자초지종 모두 설명해 주어야만 했다. 아버지의 병환을 고쳤던 일과 나 자신이 이렇게 기운을 회복하여 동영상 강의를 제작했던 것도 사정요법의 결과이고 이제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피로를 못 느낀다는 이야기도 해주었고 그래도 의심스럽다면 지금 당장 아버지께 전화해서 확인해 보라고도 했다. 그제서야 아내도 믿기 시작했다. 한 집에 사는 가족이지만 상세히 말해주지 아니하면 서로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 요즘의 세상이다. 말하지 아니하면 귀신도 몰라준다는 속담도 있다. 사정요법의 이치로 본다면 모든 사람은 환자다. 아내와 아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언젠가는 중환자가 될 온갖 질병의 불씨를 지금 안고 있음이 명백하다. 아내여, 아들아, 이리 오너라. 진찰 좀 해야겠다. 했더니 오늘 말고 다음 주에 하면 안 돼요? 지금 해버리자. 어서 이리 와서 엎드려봐. 잠깐이면 돼. 아들은 제 방으로 도망치고 아내가 먼저 내 앞에 몸을 맡겼다. 진단 결과 예상은 했지만 나는 놀라고 말았다. 건강한 줄로만 알았던 40대의 아내가 이렇게도 악성 어혈이 많을 줄이야. 시술 후 아내는 많은 소변을 보았고 그날 밤부터 유달리 편안한 잠을 잤다. 아내는 사정요법을 믿게 되었고 아들도 아내의 설득으로 결국 내 앞에 몸을 맡겼다. 시술 방법은 이곳에서 어설프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습편에서 체계적으로 동영상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대학생으로 밥 잘 먹고 학교 잘 다니는 청년이지만 사정요법을 공부한 내 눈에는 초보적인 환자로 보였다. 얼굴에 여드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환자로 진단된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질병을 잉태하여 키우기 시작한다는 것이 사정요법의 주장이다. 그 질병이 점점 자라서 결국엔 누구나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 그 속도와 형태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18세, 19세 시절에 나는 죽음 직전에 이를 정도로 이름 모를 병을 앓았다. 육체적인 원인도 있지만 정신적인 원인이 더 컸었다. 머리에는 심한 비듬이 있었다. 방바닥에 신문지를 깔아놓고 빗으로 머리를 긁으면 비듬 덩어리들이 마구 쏟아졌다. 그리고 그 시대의 까까머리 혹은 스님 머리로 머리를 감으면 짧은 머리카락이 대야에 무수히 쏟아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나뿐만이 아니고 일부 학생들이 그러했다. 그 시대의 학생 모자 혹은 교모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말했을 뿐 근본 이유를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자정요법으로 원인과 결과를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아들을 눕혀놓고 자정요법으로 복부를 진찰하니 소화기관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몸을 엎드리게 해놓고 등을 진찰하니 신정혈에서 진한 어혈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고는 놀랐다. 너무 질겨서 매우 조금만 뽑았다. 충분히 뽑아버려야 충분한 효과를 보는 것이다. 며칠 간격으로 3차례 더 시도하여 성공적으로 많이 뽑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수개월 전에 사구체 신염으로 진단된 병을 완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어린 학생의 신부전증이나 골수암으로 사망하는 사례는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다. 소아당뇨병, 소아암이라는 말도 흔히 듣는다. 그럼 그렇지. 모든 병의 원인은 바로 이 어혈 때문인 거야. 자정요법 덕분에 아버지와 아들과 나 자신의 여러 병을 고쳤다는 생각에 큰 기쁨을 느꼈다. 하늘에 감사할 따름이다. 성급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들에게 말했다. 나 이제 내 소중한 아들이 한평생 가야 할 길을 찾았다. 바로 이것이다. 자연정혈요법을 더욱 연구하고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이다. 아들은 대답이 없었다. 물론 지금 갑자기 결정할 문제는 아니겠지. 아들아, 이리 와서 아빠 등 좀 봐줘. 아빠가 하던 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자정요법을 아들의 손에 전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누구든지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해보면 더욱 실감이 날 것이다. 네가 군에 입대하면 자정요법을 중대장, 대대장과 전 부대원들에게 전파하여 그들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여라. 의료 장비도 필요 없지. 내가 그렇게만 한다면 넌 군생활을 보람있고 재미있게 하는 거야. 알겠니? 쉬운 대답을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알았어요. 아버지. 라고 대답했다. 하루만 공부하면 종합병원보다 훌륭한 치료사가 된다. 거짓인지 진실인지 잠시 후에 보시라. 거짓으로 밝혀지면 나를 처벌해도 늦지 않다. 누구든지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 40대 아내의 얼굴에 오래전부터 선명하게 깔려 있었던 기미가 이제는 많이 사라지고 나의 양쪽 귀 및 목덜미에 검은깨 집단처럼 흉하게 자리 잡았던 검은 점들, 손끝으로 쓰다듬으면 까칠까칠하게 느껴지던 검은 점들이 어느덧 희미하게 변하면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40대에 이르러 노랗게 가늘어졌던 머리카락이 이제 다시 검고 굵게 변하였다. 신기하다는 생각보다는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다.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 나 이제 빗질해도 머리칼이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다리털도 그렇고요. 아들은 다리의 검은 털도 이제는 부드러워졌고 빠지지도 않는다고 했고 얼굴색도 많이 밝아졌고 여드름도 거의 다 사라졌다. 이제 자정요법의 시작에 불과한데 한편 동료 제이 씨는 요즘 난리다. 평일 퇴근 시간부터 주말까지 자신의 홀어머니를 비롯하여 이모, 친구, 집안 어른들, 환자들을 만나느라고 분주하다. 자정요법을 맛본 후에 그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참 재미있다고 또 다른 환자를 지도해달라는 요청으로 바쁘고 힘들지만 재미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 환자들이 몰려오니 냉정히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몇 년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제이 씨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자정요법을 진작 알았더라면 그땐 자정요법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자정요법을 한번 맛본 사람들 중에는 마치 마약에 중독된 듯한 사람들도 있다. 너무 무리하지 말 것과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해주기가 바쁘다. 자연정혈요법의 특징은 배우기 쉽고 간편하고 돈 안 들고 시간 적게 들고 자유롭다. 자정요법은 대부분의 경우 한두 번의 시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벼운 병은 한두 번 시술로 끝나지만 깊은 병이라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사람에게 병이 있다면 딱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간도 덩달아 나빠지고 위장병을 비롯하여 각종 피부병과 관절염, 골다공증, 당뇨병 등등 100가지 병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특히 노인들은 이미 여러 병이 있다.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 현대의학의 시각이나 방법과는 너무도 다르다. 자정요법은 한 번 시술하면 한 번만큼의 효과를 보고 두 번 시술하면 두 번만큼의 효과를 본다. 다시 말해 어혈을 제거한 양에 정비례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술은 어혈을 충분히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시술 후에 바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병도 있다. 예를 들어 무엇일까?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등이다. 손상된 뼈가 회복되려면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 세 가지 공식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1. 장기 하나가 고장나면 여러 가지 병이 올 수 있다. 이 말은 한 가지 장기를 고치면 여러 가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2. 한 가지 병은 한 가지 이상의 장기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은 한 가지 이상 혹은 여러 가지 병을 고치려면 한 가지 이상의 장기를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3. 장기 치료와 전혀 상관이 없는 병도 많이 있다. 별도 설명. 예를 들어 콩팥 하나가 고장나면 여러 가지 병이 온다. 따라서 콩팥 하나를 치료하면 여러 가지 병이 함께 물러간다. 골다공증 혹은 관절염의 원인은 관절 그 자체에도 많지만 신장, 간장, 위장, 췌장, 허파 등의 장기에도 이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절염 하나를 완전히 고치려면 신장, 간장, 위장 등 여러 가지 장기를 치료하여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두통, 피부병, 눈병, 우울증 등도 그 이치와 원리는 같다. 병의 종류는 수천 혹은 수만 가지이다. 하지만 장기의 종류는 오장육부뿐이다. 병의 원인은 단 하나, 혈순환을 방해하는 어혈뿐이다. 장기 고장의 원인도 단 하나, 어혈뿐이다. 장기의 모세혈관이 어혈로 막혀서 피가 안 돌기 때문이다. 어혈을 제거하여 피가 돌면 완전히 고치는 것이다. 불변의 진리이다. 이와 같으므로 자정요법을 한번 맛본 사람은 신체의 이곳저곳을 자꾸 들이밀면서 이곳도 손봐달라, 저곳도 고쳐달라 고 하면서 마치 중독된 사람들 같다. 이때마다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누구든지 조금만 공부하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J씨의 단골 이발소는 60대의 이발사가 운영한다. 어느 날 이발하러 갔더니 휴일도 아닌데 문이 닫혀 있었다. 이웃 사람에게 문의하니 중풍으로 쓰러졌으니 이발소도 이제는 끝장이지요 라고 말했다. J씨는 이발사의 집을 찾아가서 쓰러진 이발사를 자정요법으로 일어나게 하였고 이발사는 J씨에게 평생 동안 이발 요금을 면제해주겠다 고 말했다. 그 후에 이발사의 집은 그의 친구들이 모여들어 자정요법을 배우고 실습하는 장소가 되었다고 한다. 한때 제약회사에 근무했던 J씨의 친구는 약을 남용했던 부작용으로 고생 중인데 자정요법을 그에게 지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 한편 나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시집간 두 여동생의 가족들과 형님과 부모님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시끌벅적이었다. 나는 이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꺼냈다. 모두들 건강에 이상이 없니?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면 말해봐. 내가 고쳐줄게. 자정요법으로는 못 고치는 병이 없단 말이야. 나는 자정요법을 선전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갑자기 이상해진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만성두통과 허리통 등을 치유했다는 아버지의 직접적인 증언을 듣고서는 모두 태도가 돌변했다. 큰 여동생이 말했다. 오빠, 난 둘째 아이를 임신한 후에 오른쪽 어깨를 바닥에 깔고 잠자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로 인하여 어깨가 아파서 오늘까지 고생이야. 오른팔은 불구잖아 다름없어. 병원에서 소변 검사, 피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고 결국은 비싼 MRI 촬영을 해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침을 맞고 보약을 먹어도 조금도 변함이 없어. 이젠 포기했어. 이런 고통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를 거야. 이것도 오빠가 고칠 수 있을까? 야, 그건 고치기 쉬운 병이야. 한두 번만 시술하면 완치될 수 있어. 지금 당장 해보자. 둘째 아이가 지금 6살인데 그렇다면 이날까지 오랫동안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면서도 친정 식구들에게는 처음 들려주는 이야기다. 내가 오늘 자정요법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여동생은 자신의 아픈 몸을 이렇게 공개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친정 식구들 걱정만 시킬 뿐이니까. 여동생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과거의 고운 모습은 많이 사라졌다. 너 얼굴 색을 보니 건강이 많이 안 좋구나. 말했잖아. 어깨가 아프다고. 어깨 말고도 아픈 곳이 많을 거야. 솔직하게 말해. 다 고쳐줄게. 뭐 특별히 아픈 곳은 없어. 건강한 편은 아니지만. 평소에는 나 자신의 건강도 감당 못하던 주제에 동생의 건강을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정요법을 알기 때문에 초보자의 근성이 발동한 것이다. 초보 운전자가 자꾸 운전을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것과 같다. 너는 어깨가 너무 아프니까 다른 곳의 아픔은 못 느낄지 모르지만 너는 지금 몸속의 장기들이 나빠지기 시작한 것이야. 온몸에 병이 오고 있는 거야. 어깨가 아픈 이유를 너는 임신 기간 중에 옆으로 누워서 잤던 것이라고 말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었던 거야. 어머나, 그게 뭔데? 네가 옆으로 누웠다는 이유로 그런 어깨통이 생긴다면 모든 사람이 어깨통, 옆구리통, 엉덩이통을 알아야 할 것 아닌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옆으로 눕던 앞으로 눕던 상관이 없는 거야. 오빠 말 잘 들어. 자정요법으로 반드시 몸 전체의 건강을 찾도록 하여라. 알겠나? 어깨 통증 하나만 치료할 문제가 아니고 몸 전체를 근본적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뜻이야. 오늘은 일단 어깨만 치료하고 다음부턴 스스로 전심 치료를 하도록 해라. 오늘 가르쳐 줄 테니 너 스스로 하는 거야. 그날 즉시 시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어깨부터 1차 시술을 했다. 여동생이 그런 중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전에는 몰랐다. 막상 자정요법으로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그 심각성이 명백히 드러난다. 소변 검사, 피 검사, MRI 촬영이 다 무슨 소용인가. 환자가 아프다고 느끼는 그 자체가 병이요 진단이다. 그리고 자정요법으로 시술해보면 환자의 아프다는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밝혀진다. 아픈 곳이 없다고 내숭 피우는 사람도 자정요법으로 진단하면 다 밝혀진다. 얼굴색이 나쁘다는 것도 중병으로 취급하고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 그 자리에는 여동생의 남편도 지켜보고 있었다. 자네 와이프가 왜 어깨통에 시달렸는지 이젠 이유를 알겠지. 우와, 이런 줄도 모르고 그런 고생을 했구나. 자네는 아픈 곳이 없나? 없어. 다만 피부가 가려운 곳이 있어서 매우 불편해. 라고 대답하면서 가려운 곳 오른쪽 궁둥이 바깥쪽을 가리키며 어루만졌다. 나 자신도 불과 얼마 전까지 경험했고 자정요법으로 통쾌하게 치유했던 것이다. 여기 엎드려 허리띠를 풀고 바지를 내려봐. 이 자리에서 당장 고칠 수 있으니. 그리고 말이야, 가려운 엉덩이뿐만 아니고 자네의 몸 곳곳에 병이 오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확인시켜 줄게. 치료하는 방법도 알려줄 테니 잘 배워서 가족의 건강도 책임지라고. 알겠냐? 가려워서 마구 긁었던 흔적도 있었다. 피까지 흘렸는지 작은 피딱지들이 여럿 맺혀 있었다. 차라리 아픈 것은 참아도 가려운 것은 참기 어렵다는 말도 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어깨 통증과 가려운 피부병을 고쳐주었다. 2주일이 지났다. 여동생 부부는 자정요법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16살 딸 아이가 얼굴 피부가 과민하여 피부 마사지 전문업소를 자주 방문하는데 그 비용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했고 자정요법으로 얼굴 피부를 곱게 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여동생이 위장약을 먹고 있다는 말도 추가했다. 위장병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 알았어. 그 다음 방법을 계속 알려줄 테니 스스로 하도록 하여라. 부부끼리 서로 도와주면 매우 쉬울 거야. 둘째 여동생은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지금도 목이 심하게 아파서 말을 못하는 고생을 겪고 있다고 한다. 처음이 아니고 벌써 여러 번째 재발한 것이라고 한다. 한 달 동안 평가를 받아서 쉬고 있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다고 했다. 이것도 고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목소리를 높여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학교 교사이므로 이건 예사 일이 아니라고 했다. 나는 대답했다. 당연히 고칠 수 있지. 몸 전체를 시술하여 몸 전체의 건강을 회복하면 더 좋아지는 거야. 둘째의 여동생은 몇 년 전에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교사 생활에 아이 둘까지 키우면서 대학원을 다녔고 또다시 박사학위를 취득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 몸은 늘 앙상했고 얼굴은 반쪽이었다. 평소에 만날 때마다 오빠로서 가장 많이 해주었던 말은 보약을 좀 먹어라. 운동하는 시간도 많이 가져라. 몸이 망가지면 석사, 박사학위가 무슨 소용이니. 오빠, 나 이번 겨울 방학에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서 수술 받기로 예약한 상태야. 아니야, 수술하면 안 돼. 내가 고쳐줄게. 둘째, 동생의 남편도 그 자리에서 복부와 등을 시술해주며 방법과 위치를 설명해 주었다. 목만 치료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전체적인 체력 회복을 위해서 위장, 간장, 신장을 모두 함께 치료하기 바란다. 그럼에도 이들 부부는 몸통 전체를 스스로 하는 것을 실천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는 병원 의사에게 자정요법을 이야기했더니 의사는 수술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라고 하였으므로 자정요법을 무시했던 것이다. 자정요법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의사에게 자정요법을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거듭 말하여 병원의 의사들은 거의 대부분 자연정열요법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자정요법으로 목이 좋아진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자정요법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이 부족했고 의사의 강력한 추천으로 오래전에 수술을 예약했던 병원으로 KTX 기차로 나 모르게 서울에 다녀왔던 것이었다. 오빠, 서울에 병원에 갔더니 수술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수술 안 하고 그냥 내려왔어. 자연정열요법으로 내가 한 번만 시술해 주었는데 병원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하였다. 그것이 아니면 다른 기적이 발생한 것일까? 예약했던 수술인데 의사 스스로 수술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참으로 다행이야. 내가 말했잖니. 수술과 약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하는 거야. 내가 시킨 대로 계속 실천하기 바란다. 고 말해 주었다. 초, 중, 고등학생들의 학원 출입을 전면 금지했던 전두환 노태우 정부가 끝날 무렵에 이 나라의 교육을 망쳐놓았다는 언론들의 대대적인 선포와 함께 입시학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설립되었고 자취를 감추었던 유명 강사들도 곳곳에 이름을 다시 내어 걸었다. 나도 영어 강사로서 본격적인 강의를 다시 하게 되었다. 2년쯤 지났을까. 목이 아프기 시작했다. 담배를 끊어도 효과가 없었다. 결국 중앙로에 위치한 과기배인 후과를 찾았다. 50대 후반의 의사 선생님은 내 말 잘 들으시오. 당신의 목은 치료약이 없어요. 수술도 하지 마세요. 종합병원에도 가지 마세요. 보약을 먹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 먹지 마세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목을 쉬게 하는 것이요. 내 말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라오. 같은 성씨, 일가이니까 특별히 말해주는 거요. 이 이야기는 내가 자연정열요법을 만나기 10년쯤 전에 있었던 일이었다. 그 후부터 나는 강의를 대폭 줄여나갔고 결국은 강의 대신에 영어 교재를 개발하는 쪽으로 녹음 테이프로 강의를 하는 방향으로 했다.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던 것이다. 가수 지망생에게 이런 목병이 왔다 하면 무조건 가수의 꿈을 접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약이나 수술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 이유와 치료법은 별도로 논하기로 한다. 초등학교 총동창회 준비관계로 식당에서 모임이 있었다. 야, 친구들아, 종합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한 내 아버지의 두통과 허리통을 내가 간단히 치료했다면 내 말을 믿어주겠니?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은 마치 내가 뭘 잘못 먹고 헛소리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표정들이었다. 그렇다고 나의 말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인 것처럼 보였다. 농담을 던지는 친구에게는 그 농담을 조금은 받아주는 것이 예의라는 듯이 납작으로 최소한의 눈길만 억지로 보내주었다. 나를 넌센스 퀴즈 내는 사람처럼 취급하기도 했다. 비유한다면 바늘로 딱 한 번 찔러서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이 뭘까? 알아맞혀 보라고 하듯이 종합병원이 못 고치는 노인의 두통을 간단히 치료하는 방법은 뭘까? 알아맞혀 봐라. 그게 방법이 뭔데? 무슨 약이지? 약 이름을 말해봐. 나의 차분하고 진지한 자세에 모두들 잠시 조용해졌다. 방법을 말해도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 말을 믿지 않을 테니 차라리 모르는 게 좋아. 원리를 말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이런 술자리에서는 곤란해. 어쨌든 농담은 아니라는 정도만 알아도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자. 그런 일이 있다는 것만 알면 돼. 그 중에 한 친구가 말했다. 방금 자네가 했던 말을 내가 믿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너의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말이야. 우리 와이프가 지금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어. 와이프는 물론이지만 말이야.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나도 힘들지만 자식들까지 모두 힘들어하고 있어. 두통이 주기적으로 발작하는데 글쎄 이걸 어찌하면? 그는 말을 중단할 듯 하면서 계속 이어갔다. 병은 자랑하라는 속담이 있긴 하지만 동창의 임원의 술자리에서 가족의 지병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그러나 가정의 환자를 가진 사람이라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화두를 무심코 지나쳐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혹시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아닐까. 친구는 진지하게 말을 계속했다. 거듭 말하지만 내가 자네의 말에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야. 만약에 우리 와이프의 두통을 고쳐준다면 내 평생 너를 따라다니면서 술을 사줄게. 평생 동안. 이 세상 남편들이여. 여기 이런 남편을 본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았다. 오늘 밤에 늦더라도 너의 집으로 가자. 한 번만 해줄 테니 다음부터는 스스로 하면 된다. 다른 친구들도 함께 가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렸다.
분위기가 소란하여 환자와 가족을 설득함에 방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중엔 술을 많이 마신 사람도 있었다. 나는 그날 밤에 2시간 동안 그의 부부를 설득하고 설명하느라고 매우 힘들었다. 자정요법을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설득에 실패하여 치료에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이 싫다고 해버리면 모든 것이 헛사다. 환자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다. 20년, 30년 공부한 의사들과 첨단 장비를 갖춘 종합병원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고친다는 말인가?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그 친구는 식물 전문가로서 가정에서 화분을 환상적으로 가꾸고 있었다. 친구들이 그것 하나만 달라고 하면 마누라를 달라면 주겠지만 그건 안 돼 라고 대답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 화분들을 그날 내게 하나 골라서 주었다. 나는 염치 없이 받아서 차에 싣고 왔다. 너무 미안해서 돌려줄까 생각도 했지만 돌려주기엔 너무 아까워서 그대로 거실에 보관하고 있다. 정말 환상적인 작품이다. 바다에 떠있는 작은 섬 하나를 축소하여 쟁반 같은 화분에 담아놓은 듯하다. 아내가 더욱 좋아한다. 어릴 때부터 오랜 친구였기에 나를 조금이나마 믿어준 것인데 생판 모르는 남이라면 믿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소중한 친구가 아니었다면 나 또한 2시간 동안이나 진지하게 알려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때가 자연정열요법을 만난 지 2달쯤 되었다. 내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자로 보였고 사람들을 만나는 곳에서 이야기만 꺼내면 치료해야 할 환자가 나타난다는 것을 체험했다.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이미 소문은 퍼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입에서 당숙모님의 귀에 전달되었다. 육촌 누나들과 매형들의 귀에도 전달되었다. 큰아버지 제삿날에는 온통 자정요법이 화제거리였다. 모두 건강에는 관심들이 많았다. 평소에는 아픈 곳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모두 황자로 돌변한 것인가? 아니다. 돌변한 것이 아니고 원래 황자였지만 아픈 곳을 내게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서로가 말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평소에는 건강해 보였던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모두 내 눈에는 안타까운 환자로 보인다. 나의 관념과 시각이 바뀐 것이다. 농사 짓는 사촌 큰형님은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여 한의원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이다 하여 치료를 단념하고 돌아왔고 그의 아내는 목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다 하고 큰 아들은 술 담배로 가니 걱정이라 하고 30대 막내 아들은 만성 피로와 허리 통증이 있고 식당을 하는 육촌 누나는 심한 어깨 통증을 앓고 명은 전신이 마비될 듯 불편하고 숙모님의 친구 아들은 결핵이 재발하여 수년째 투병 중이라고 한다. 모두들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더라는 것이다. 자정요법은 다 고칠 수 있다. 배워서 스스로 고치면 된다. 간단한 자연의 진리를 이용하여 자정요법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 길거리마다 수많은 의원들과 병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세상 말만 하다. 그럼에도 병을 못 고치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현대의학의 방식으로는 못 고치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자정요법을 알고 처음에 내 가족을 치료하는 일은 큰 즐거움이었다. 그러나 일가친척, 친구들을 둘러보니 환자 아닌 사람이 없다. 나도 환자여, 아내도 자식도 환자다. 물론 종합병원에서 검진하면 거의 전부 이상 없음으로 판정된다. 겉으로 보기에도 이상이 없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모두 심각한 환자다. 병원에 종합검진으로 이상 없다 할지라도 자정요법으로 보면 전부 환자다. 치료와 예방을 서둘러야 한다. 나의 둘째 처남과 처남댁은 방문해달라고 주문한 지가 오래되었지만 곧 가겠다고 대답만 해놓고 방문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내 직업은 의사도 아니고 치료 상담사도 아니다. 아침이면 출근하여 밤에 퇴근해야 하는 직장이 따로 있다. 잠시도 게을리할 수 없는 직업이 따로 있다.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나는 반대다. 와달라는 곳이 많아도 갈 수가 없다. 내 몸뚱이가 10개라면 좋을 텐데 외면할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다. 외면하고 방치한다면 내 마음의 고통은 견딜 수 없다. 환자의 고통은 환자가 안다. 나 자신도 갖가지 병으로 많이 고생한 환자였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라. 한 가지 장기를 고치면 여러 가지 병을 고칠 수 있다. 한 가지 이상 혹은 여러 가지 병을 고치려면 한 가지 이상의 장기를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장기 치료와 전혀 상관이 없는 병도 많이 있다. 별도 설명. 이와 같이 한 사람을 치료하려면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해야 하고 한 가지 병을 치료하려면 한 가지 이상의 장기를 1회 이상 치료해야 한다. 일단 한 사람의 치료를 시작했다 하면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없고 한 가지 병만 고칠 수도 없다. 여러 가지 병을 다 고쳐주어야 한다. 나이 40이 넘었다면 한 가지 병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장기에만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여러 가지 병이 시작된 것이다. 40대의 사망률이 얼마나 높은지 내가 얽매인 직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 혼자의 힘으로는 많은 환자들을 돌봐줄 수 없다. 퇴근하면 잠자야 하고 휴일은 쉬어야 한다. 내 부모 형제만 책임지라면 몰라도 한 달이나 1년이라면 몰라도 나의 남은 인생을 휴일도 반납하고 환자들을 보살펴주라고 한다면 난 죽어도 그렇게는 못한다. 애당초 기권이다. 그 대신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자연정열요법으로 치료의 맛을 들인 사람은 자꾸 상담과 시술을 요구한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다. 그렇다면 방법이 무엇인가?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일단 자연정혈요법으로 진찰해보면 온갖 병에 다 드러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한다. 그리고 즉석에서 시원하게 치료가 되는 것을 자신의 느낌으로도 안다.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병이나 큰 고통, 큰 불편을 주는 병을 속히 치료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아직은 병원에 갈 필요도 없는 가벼운 병까지도 자연정혈요법으로 미리 발견하여 치료하자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큰 병이 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건강 상태가 여러 방면으로 좋아지는 느낌을 동시에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 등도 포함된다. 몸에서 어혈이 감소하고 곳곳에 혈액순환이 잘 되면 피부가 고와지고 몸이 부드러워지고 몸도 마음도 활력이 솟구치며 더 젊어지는 것이 당연한 목적이다. 게다가 수십 년을 더 장수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 몸 전체의 모든 병을 다 치료하고 예방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시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의 손에 맡기기만 하지 말고 스스로 배우는 것이 가장 편하고 쉽다. 자신의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라도 누구든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자정요법은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내가 어디선가 오랫동안 의학 공부를 고생스럽게 많이 하고 돌아온 사람처럼 오해한다. 왜 그럴까? 내가 자정요법을 알게 된 짧고 쉬운 과정을 전혀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입으로 잠깐 가르쳐주는 내용만 가지고는 자정요법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제대로 실천할 수도 없다. 바로 그것이다. 이 요법을 책으로 내어서 누구나 쉽게 상세히 배워서 자신과 가족의 병은 자신이 고치는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고 하루만 배워도 된다. 모든 병을 고치고 예방할 수 있다. 원리를 모르면 기적으로 보이지만 원리를 알면 당연한 것이여 자연의 이치다. 내 직업은 영어 강사다. 이제는 영어 책과 음성 강의와 동영상 강의를 이용하여 전국, 전 세계 어디에든 원하는 분께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바로 이것이다. 자정요법을 책으로 내고 강의를 하는 것이다. 나도 편하고 배우는 사람들도 쉽고 상세히 알 수 있다. 앞으로 몇 달만 고생하면 내 할 일은 끝난다. 예상보다 기간이 더 걸릴 수도 있으니 아들과 책을 함께 쓸 것을 생각하고 도움을 요구했다. 아들이 생명공학을 전공하니까 내가 모르는 분야를 더 알 수도 있고 9세대 아버지와 신세대 아들이 생각과 힘을 합하면 더 좋은 책이 될 것이다. 아들이 고등학교 때 적성검사표를 받아보니 의사였다. 학업 성적이 전교 상위 10%에 든다면 의사가 될 가능성이라도 있겠지만 아들은 10% 안에 들지 못했다. 아내와 나는 웃기는 적성검사표라고 하면서 웃고 말았다. 나는 19살 때부터 동네 학생들을 모아놓고 영어와 수학을 과외지도 하였고 입시학원, 외국어 학원을 운영하며 교육 분야에서 일했다. 그렇지만 정작 내 자식의 학교 성적에는 지나칠 정도로 욕심도 관심도 없었다. 아들이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단 한 번도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한 기억은 전혀 없다. 오히려 중학교 1학년이 된 아들에게 한심한 말을 들려주었다. 아들아, 인생의 목적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물론 아버지로서 자식을 위해서 했던 말이기는 하지만 자식이 듣기에는 공부도 노력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오해하였는지도 모른다. 내가 그런 뜻으로 해주었던 말은 당연히 아니었다.
그러나 저러나 이제 자연정열요법을 만났으니 의사보다 더 유능한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최종 선택은 아들 자신이 해야 할 것이다. 책을 쓰기 시작할 당시까지의 경험을 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